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서울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에 23번 확진자가 단행한 것으로 확인돼 백화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 백화점에 다녀가 접촉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6번과 18번 확진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이 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는 등 방역당국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MBN이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최소한 중국인 여행객이라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년에 한 번뿐인 사회복지사 시험에 자가격리자는 응시할 수 없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 관련 응시자에게 취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를 태국, 일본, 홍콩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총리와 종로에서 빅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23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여행객이 다녀간 게 확인돼 백화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본격적인 증상이 있기 하루 전에 방문한 만큼 접촉자 수는 대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에 6만여 명이 오가는 서울 롯데백화점 소공점입니다.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롯데 소공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사흘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입니다. 임시 휴점 안내가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내부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23번째 확진자인 50대 중국인 여행객이 지난 2일 백화점에 다녀간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고객 안전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3일간 철저한 방역 과정을 마친 이후에 재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나와 점심시간에 바로 옆 백화점에 머문 뒤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같은 날 서대문구의 대형마트도 들렀습니다. 방역당국이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전파 위험이 있다고 보는 만큼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대거 늘어날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태국을 다녀온 16번째 확진자의 동선도 그렇고 요즘 보건당국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제대로 다 공개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죠. 추가 동선은 없다던 보건당국. 오늘은 확진자가 마트 하나를 더 들렸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마트 주인이 알아서 가게 문을 닫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든요. 마트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16번 확진자가 추가로 다녀간 곳은 광주 남구의 한 마트입니다. 설명절인 25일 오전 10시쯤 이 마트를 들러 생수 등 물건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나주 친정집을 가면서 들렀습니다. 당시 계산을 했던 마트 주인은 문을 닫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트 뒤로는 아파트 단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려 속에 나머지 상가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걱정된디 우리도 자세 내봐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추가 동선이 없다던 당국은 뒤늦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질본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이 발표해야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마트를 들른 날 함께 점심을 했던 22번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달랑 1명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도 의문입니다. 매뉴얼대로 분류했다지만 확진자는 광주와 나주를 오가며 생활 반경이 넓었습니다.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22번 확진자는 딸기 농사를 지어 나주혁신도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광주에 파견 나온 역학조사팀은 오늘 오후 철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한에서 온 교민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례가 벌써 3번째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아산에 격리된 우한 교민 가운데 한 명이 24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우한교민인 13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달 31일 전세기 귀국 당시 증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1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8번과 20번 확진자에 이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뒤늦게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잠복기 상태로 만약에 감염이 됐는데 들어오셨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병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접촉자 1,300여 명 가운데 1,001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됐지만 안심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워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채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학적 고리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의 등장을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환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아산과 진천에 격리된 우한 교민 중에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확진자를 치료 중인 국내 의료진들이 사스나 메르스보다 증상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빠른 확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 여름까지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만 600명, 누적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태 초기 치사율이 4%에 이를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 공포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들을 직접 살펴본 우리 의료진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은 중증 질환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보다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감염 증상은 더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중증 환자는 없다. 그렇게까지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국 사망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로는 우리와 다른 통계 집계 방식과 우한 현지 의료 체계의 붕괴를 꼽았습니다. 우한 지역에는 중환자 치료 베드가 110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현재까지 진행 양상으로 볼 때 보건당국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고 기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여름쯤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도 보건당국은 어떤 병원에서 이런 검사가 가능한지 그 명단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숫자도 제대로 몰랐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민간 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가능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늘 오전까지도 복지부는 검사에 참여할 의료기관 숫자나 최종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24개 공개를 했고 의료기관은 한 100여 개 정도.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밤까지 검사에 참여할 민간 의료기관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는 전원입니다. 이게 아직 논의 중이라고. 네네, 결정이 안 됐다. 오늘부터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도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해진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칫 과잉 진료로 이어져 일일 검사 숫자만 늘리고 의료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이 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16번, 18번 환자가 나온 광주 21세기 병원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방호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이 부족하다며 주지 않았는데 보건소에는 방호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6번과 18번 확진자가 나온 21세기 병원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의료진을 검사한 결과 감염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7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태세대기 전에 있었던 이제 교대했던 근무자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간호사들이나 의료인들 검사 전혀 없었던 상태였죠. 검사하지 않은 의료진 30여 명 중 일부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자가격리 중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병원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행국이 질병 걸리면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를 지난 3일 1인실에 격리했다는 말도 다릅니다. 격리를 다 1인 1실로 시켰다 했는데 어제 그게 오후에 했어요. 병원 내부 방역도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격리가 문제가 아니고 방호복조차도 없어요. 그 질병관리 본부 조차에서도 방호복을 안 입고 있어요. 방역당국이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내일은 1년에 한 번뿐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국이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하루 전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인 사회복지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입니다. 당장 내일 치러지는 시험과 관련해 대처 방안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더라도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자가격리자는 응시 자격을 아예 박탈당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실제 원서를 접수한 인원 중 한 명이 자가격리자로 밝혀졌는데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에서야 개별 통보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한 가장 많은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통화하고 문자로 보내고. 시험 자격의 일방적 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가격리자는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대형 선박 크루즈선은 입항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원래 환영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대형 크루즈선들이 중국 대신 부산항으로 백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항만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크루즈선인데 부산항에 잠시 입항했습니다. 애초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뱃머리를 부산으로 돌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크루즈엔 승객과 승무원 1000여 명이 넘게 타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부산항만공사가 상륙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어. 선원도 한 명도 안 내렸습니다. 어제도 안 내리고 오늘도 안 내리고 선원하고 승객들 다 내리죠. 이달만 대형 크루즈 6척이 부산항으로 뱃머리를 돌렸거나 정박할 예정입니다. 예정에 없던 크루즈선들이 줄줄이 입항하자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전 심사를 통해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크루즈선이 이제는 경계할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직장맘들의 고충도 큽니다. 긴급 휴교령으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진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신발로 꽉 채워졌을 신발장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 입구엔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에 서울과 경기도 어린이집 상당수가 휴원하고 서울 시내 유치원 29곳은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제적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긴급 휴업으로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직장맘은 급한 대로 휴가를 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봐줄 사람도 없고 이게 휴가 며칠로 해결될 게 아니니까 이제 저도 참 막막하고 그래요. 불안감에도 결국 선생님들을 믿고 돌봄 교실을 보내기도 합니다. 평상시보다 몇 배 더 이제 꼼꼼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서울 초중고교에도 내려진 긴급 휴교령에 학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못하면 그냥 독서실 가고 그래. 사망 올라가니까 수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수능이나 그런 거 할 때 내가 걱정되긴 하죠.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유행으로 대중교통은 줄고 자가용 이용자는 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 줄었습니다. 그냥 아예 밖으로 나가질 않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과 강남을 잇는 남산 1호 터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통행량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6% 줄었습니다. 평일 낮에도 차량으로 붐비던 인근 주차장은 비교적 한산해졌습니다. 한 30%, 40%. 대중교통 이용량을 알아봤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1월 마지막 주 평일 승객은 지난해 1월 마지막 주 같은 요일보다 30만에서 9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 KTX 이용객 역시 전년 대비 20%가량 줄었습니다. 방학이어서 막 여행 같은 것도 좀 가려고 했었는데 좀 그런 것도 다 취소하고 기왕이면 집에만 있으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자동차로 북적이던 거리의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24번째 환자도 그렇고 1차 검사 때는 음성이었다가 2차 검사 때, 그러니까 다시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그러니까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 그 사이에 이들은 어떻게 격리가 돼 있었습니까? 네, 이분들이 다 격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뀐 건 8번, 20번, 24번 환자인데요. 8번 환자는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목욕탕도 다니고 접촉자도 많았죠. 네. 20번 환자는 음성 판정 이후에 바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고요. 오늘 나온 이 24번 환자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파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1차 판정 받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음성을 받았겠죠, 그때. 네. 그리고 2차 판정 사이에 뭐 나가면 안 된다, 알아서 격리해라, 뭐 이런 질본의 뭐 통보 같은 건 원래 없는 겁니까? 네, 그런 규칙이나 통보가 있긴 합니다. 네, 음성 판정을 받아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되어야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8번 환자는 의사의 자택 격리 권유에도 밖을 계속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가격리니까 본인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그게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소견에 따라서 증상이 의심돼도 그런 환자들도 다 이제 검사를 하기로 한 건데, 그럼 살짝 우려가 됩니다. 내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다 그쪽으로 달려가서 검사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관련해서 어제 대한감염학회 기자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분들이 한 진료소에 엄청 많이 모이다 보면 뭐 줄도 길어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감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나도 검사해가지고 의료 현장에 마비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명이 들어가서 격리하고 있으면 다음 사람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전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환자 한 명을 검사하는데 기본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시간씩이나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임산부들의 이 걱정이 아주 큽니다. 내가 혹시 아기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감염되면 아기도 감염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대한바이러스학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태반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 감염, 이 모체로부터 뱃속 아기에게 전파되는 걸 바로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직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런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중국 우한에 생후 30시간밖에 안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자 산모와 태아 간의 수직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그 아기는 뭐 태어나고 하루 좀 넘어서 병에 걸리긴 한 거네요. 네, 안타까운 사연이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일 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학회에서 뭐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무증상자와 접촉해서 전파됐다는 독일의 연구 사례가 지난달 말 발표가 됐는데요. 오류였습니다. 네, 당시 무증상자로 알려졌던 전파자는 사실 이 근육통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유증상자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타이레놀도 먹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무증상자의 전파 여부는 이처럼 아직 논란이지만 대한바이러스학회는 무증상자의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예. 우리 환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추가 퇴원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지금까지 1번과 2번 환자가 퇴원을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4명 중 1명이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말인데요. 이 4명 중 나머지 3명도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때 사망설이 나왔던 4번 환자를 포함해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교민들 이야기로 좀 가보죠. 오늘 후베이성 한인 회장이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지난번 2대의 전세기로 우리 교민들을 무사히 귀국시켜준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를 표했는데요. 네. 한편 현지에 남아있는 약 300명 교민들의 귀국에도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라 귀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한인회는 그분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3번째 전세기를 보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 모두 무사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이 여론조사기관 데이터 리서치 센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여론을 살펴봤더니 10명 중 9명이 중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국민 절반은 정부 대처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어느덧 70만 명.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중국인 여행객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여행객을 막아야 한다는 답변이 90.7%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46.7%가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완강한 입장을, 44%는 여행객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며 이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는 답변이 78.6%에 달했고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두려움이 80%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우리 정부의 대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53.8%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이보다 10%포인트 낮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79.5%로 가장 높았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증가세가 아직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본다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죠. 오죽하면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이 수십만 명에 달했을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라면서도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Any prediction related to that? We're still in the middle of an intense outbreak, and we need to be very careful on making any predictions. 그러면서도 확진자 대부분이 후베이성에 집중되고 있고 다른 지역 증가세는 보이지 않아 현재까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에 불만을 느낀 네티즌들이 지난달 23일 사무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에 나서 지금까지 서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WHO 사무총장에 실망했다며 아무 조사 없이 중국이 제공한 통계만 믿는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는 공식 발표로도 이제 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70명이 넘어 6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현재 위중한 환자가 4,800여 명에 달해 인명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중국인 의사 리원양이 결국 숨졌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인데도 말이죠. 인터넷에선 네티즌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는데 이 와중에도 중국은 여론을 통제해야 한다며 SNS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 의사 리원양이 오늘 새벽 34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리원양은 지난해 말 의대 동창생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사태가 악화하자 당국은 입장을 바꿔 리원양을 우한의 제갈량으로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확산 초기에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원양은 사람 간 감염은 없다는 당국의 발표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결국 폐렴 증세로 숨진 리원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웨이보 글에는 추모 댓글이 수십만 건 달렸습니다. 所展现出来的就是一个对社会的一个负责任的态度，他非常诚实守信，所以我觉得对这个事情，我觉得全社会都要进行反思的。他是为我们老百姓付出的生命，我们十分感激他，我们应该向他学习。 치료 중에 이루어진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회복하면 다시 환자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리원양은 건강한 사회에 한 목소리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당국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리원양의 죽음을 계기로 여론 악화를 우려한 중국 당국은 언론과 SNS 검열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또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총 61명이 됐죠. 하지만 이 숫자는 배 안에 있는 총 3,700명 중 270여 명만 검사한 결과입니다. 감염 숫자는 더 늘 수 있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일본은 이들을 자국 내 감염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역시나 이를 받아들여 주었고요. 김도현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41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이 21명으로 현재까지 크루즈선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모두 61명에 이릅니다. クルーズ船については残り173名のうち41名の陽性が確認をされ 이곳에 탑승 중인 한국인 9명 가운데 감염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요코하마와 도쿄 등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콩에서 내린 80대 확진 남성과 밀접 접촉한 승객들과 발열 또는 기침을 하는 승객 273명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한 것일 뿐 3,700명에 달하는 크루즈선 탑승객 전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최대 잠복기 14일간 격리될 예정인 나머지 탑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nd we just don't feel like we're safe. If they're really concerned and worried, we should be quarantined in a sanitary environment that's safe, not on a cruise ship that's already infected. 일본 내 감염자 수가 80명을 넘어선 건데 일본 정부는 유람선 탑승 감염자를 자국 내 감염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들이 일본 땅에 상륙하기 전 감염됐다는 게 그 이유인데 세계보건기구도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타 지역 감염자로 분류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영국이 한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국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기만 해도 자가격리 2주를 권고한 건데 독일이나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음에도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했습니다.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은 귀국 즉시 2주간 자가격리를, 그 외에 한국 등 9개 주의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국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내려진 조치로
한국까지 주의 국가에 포함시킨 겁니다. Which I think is important because it links to a change that we're making to our guidance. They acquired it in Asia but not in China. 중국과의 교류 정도, 확진자 수를 고려해 주의 국가를 선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확진자가 꽤 나온 독일이나 호주는 주의 국가에서 빠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호주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막 입학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있던 한국계 학생에게 기숙사에서 당장 나가 14일 후에나 오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은 결국 전학을 결정했고 이 소식을 접한 호주인들은 인종차별학교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 미국 기자는 우한을 빠져나와 귀국길에 거친 인천공항에서의 철저한 방역 과정을 영상에 담아 SNS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4만 건 넘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And measured my temperature on the way in, and then they just gave us this little wipes so we can clean off our skin. Clearly, they're cleaning everything.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곳 중 하나는 지하철역 화장실입니다. 노숙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침을 뱉거나 여기서 양치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를 쓰고 30분 간격으로 이곳을 청소해야 합니다. 김윤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 장애인 칸에 들어간 노숙인이 분비물이 묻은 옷을 벗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세면대에 입을 헹군 물과 침을 뱉기도 합니다. 만약 감염자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는 행동들인데 뒤처리는 모두 청소원들의 몫입니다. 걱정되죠.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니까.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마스크 하나가 전부입니다. 바이러스 매개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지만 30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 가운데는 이렇게 뚜껑이 없는 변기도 있는데요. 이때 물을 내리면 공중에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변으로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감염 예방 조치는 해야 되겠죠. 변기, 양변기 세라믹 주변에 튀겠죠. 서울시도 지난 4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방역을 3번으로 늘리는 등 지하철역 화장실 방역을 강화한 상황이지만 정작 방역을 맡고 있는 청소원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사태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부 마스크 판매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겠다며 사람들의 불안을 틈탄 상술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보험에도 안경에도 모두 다 이 코로나를 갖다 붙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한 보험사가 내놓은 보험 상품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과 입원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일반 질병보험일 뿐 코로나를 전면에 내세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근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왜 굳이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질병보험입니다. 과문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엔 일명 코로나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으로도 감염된다며 불안해하지 말고 건강을 선물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뭐 이런 인증이 받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산업용으로 저희는 나와 있어요. 결국 먼지와 바람을 막아주는 안경인 건데 코로나 사태의 편승에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 지불 의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을 해서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일부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교육부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수업 일수 단축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와 강남구 등에는 2차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수업 일수 단축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전체 수업 일수의 10%까지,
즉 190일이라면 19일을 학교장 재량으로 줄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생 5년 만에 다시 내려진 수업 일수 단축 조치입니다. 감염병이 발생이나 확산 우려도 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래서 수업 일수 10분의 1을 감축을. 휴업 명령도 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계속해서 공개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2차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곳 4개 구에 속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32곳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하게 됩니다. 상당히 학부모님들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죠. 돌봄유치를 오는 애들은 오는데 그 인원도 지금 굉장히 줄어서 별로 안 온다는 거죠. 이로써 현재까지 휴업을 결정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모두 64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부품 공장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크죠. 정부가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기업인 간담회. 경제단체장들은 사스나 메르스 등 과거 어떤 전염병 사태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게 복합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완성품 업체와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업체, 중국 현지 투자와 내수업체 등 4가지 유형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에 비해 대중 수출 비중이 2배가량인 27%로 확대된 상황에서 타격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특별 연장 근로 등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도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완화 대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대중교역, 중소기업 등에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위생용품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마스크 매점 매석과 과다 반출 의심 사례를 60여 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합니다. 그동안 종로구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가 돌고 돌아 결국 종로 출마를 선언한 건데 종로 출마와 불출마 이 중에서 종로를 택한 겁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빅매치를 벌이게 됐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서울 종로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된 종로 출마 요구에 장고를 거듭하며 비판을 받아왔던 황 대표는 이번 종로 출마 선언으로 겁쟁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종로 선거를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이미 출마 의지를 밝힌 이정현 무소속 의원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어느 지역구에서 승패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로 출마 선언 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쳤다는 당내외 비판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며 빅매치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황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의 모레 회동 가능성도 점쳐지며 보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약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조국 저격수로 활동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와 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영입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조 전 장관에 힘을 실어줬던 2명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저격수로 불리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백서 필자로 나선 김남국 변호사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영입했습니다. 첫 여성 독립기념관장 출신의 윤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1차 인재영입 인사로 거론됐지만 발표 명단에서 제외된 뒤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정의, 자유,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 고 정두원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대문 을에는 정 전 의원의 특별보좌역 출신의 김수철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한 언론사에 의해서 공개됐죠. 이 공소장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다 움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국회 요청에도 법무부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이 적법하게 공소장을 입수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며 A4 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크게 하명 수사와 공약 수립을 통해 청와대 내 8개 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움직인 사실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 측은 장환석 균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예타 발표는 연기됐고 선거일 직전에 탈락이 발표돼 김 전 시장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안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결국 검찰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를 수집하고 경찰에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고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다룬 미국 사례를 반박하며 재차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공소장 전문이 이렇게 공개될 줄 예상치 못했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비공개 방침은 긁어부스럼이 된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공소장을 주목하며 청와대가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안에서도 추 장관이 오판을 한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조목조목 뜯어본 야당은 일제히 강공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합작해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총체적으로 동원한 한판의 사기극이라고 볼 것입니다. 화살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도 향했습니다. 당장 공소장을 보니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흉악한 범죄에 저지르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왜 그토록 청와대가 검찰 수사 방해하고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 거부했는지. 법력권인 민주평화당도 추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한 게 아니라 공소장 공개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오히려 궁색하다는 비판만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실익도 없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만 샀다며 사법개혁의 세부 조정에 박차를 가할 시점에 그런 일로 싸우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여당은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울산시장 사건이 총선을 앞둔 PK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 길 가던 행인 3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자나 지자체의 관리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 최모 씨가 길 가던 행인 3명을 주먹과 플라스틱병 등으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경찰이 누가 한 명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올라오신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 라인 그 보이는 시야 그대로예요. 경찰은 최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지난 4월 조현병을 앓는 남성이 행인을 우산으로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43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센터의 수와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철회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예상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대상자의 수도 1인의 사례관리자가 50명 이상, 많게는 100명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굉장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과 함께 병원 밖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MBN Y포럼이 청년희망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 30대 청년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대로 미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MBN Y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해 방역이 가능한 규모로 대폭 축소해 진행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 2020이 개최됩니다. MBN이 Y포럼 10주년을 맞이해 청년들의 현 상황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청년 희망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청년의 미래가 어두운 건 경제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래 세대가 살기 어려운 소위 헬조선이란 사실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7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대 67.2%, 30대 청년 69.2%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은 문화예술, 체육인과 기업인 등을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Y포럼에는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할 이봉주, 정찬성, 이찌 등 예체능계 스타들과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나섭니다. 올해 MBN Y포럼은 행사장인 장충체육관 측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완전한 방역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합니다. 장충체육관에서는 방역 작업을 주 1회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배구 리그 경기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와 손 세정제, 열화상 카메라, 구급차, 응급요원 등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해 안전한 행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경기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2020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64개 나라에서 온 미혼 가정 6,000쌍, 기혼 가정 9,000쌍 등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때 대학생을 꺾은 탁구 신동 신유빈을 기억하십니까?
중학생으로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더니 16살에는 대표팀을 올림픽으로 이끌며 한국 탁구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얼굴만 겨우 보이는 높이의 테이블에서 해맑게 웃으며 공을 받아 넘기던 6살 꼬마. 10년이 지나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올림픽 단체전 예선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프랑스 간판 선수를 3대 0으로 완파하며 대표팀의 본선 진출을 결정지은 그는 이제 신동이 아닌 에이스 신유빈입니다. 긴장도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최연소 국가대표로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신유빈은 고등학교 진학 대신 대한항공 입단을 택해 최연소 실업선수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금이라도 더 훈련하고 싶어서입니다. 시합을 나가도 좀 심리적으로 연습을 안 했으니까 불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경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신유빈의 눈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으로 향합니다. 2008년 단체전 동메달 이후 끊긴 한국 여자 탁구 메달의 맥을 직접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인정받고 인성 같은 부분에서도 완벽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신동도 에이스도 아닌 이제 세계 최고 신유빈을 향해 나아갑니다. 파이팅!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파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스모그가 유입돼 밤부터 중부 내륙과 제주 등지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영남권을 따라서도 내일 오전 한때 농도가 짙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내일 해안을 따라서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겠고요. 내일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1에서 5cm의 꽤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게 올라섰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 높겠고요. 남부지방 광주는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밤부터 곳곳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중반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가슴까지 찬 흙탕물에서 작업하는 남성에게 오랑우탄 한 마리가 자신의 손을 잡으라는 듯 몸을 숙여서 팔을 쭉 뻗고 있습니다. 오랑우탄 생존재단 직원이 근처에 뱀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랑우탄을 보호하기 위해 간 건데 그를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랑우탄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오랑우탄도 야생동물이니까요. 이런 걸 보면 오랑우탄이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것 같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